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도 좀 보고 읽을게요. 네, 좋습니다. 좌파 여러분 욕하세요. 내가 내 나름대로 내 생각을 정리해서 이 긴 그 영상을 찍는데 내가 무슨 천재도 아니고 외울 순 없잖아요. 네. 이번 영상의 제목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구체적 이유예요. 안녕하십니까. 애국보수 거북당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까도 끝이 없는 찢는 것이 주특기인 국민 도련님 네. 이재명 탄핵당 대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당선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처럼 폭망하고 갈기갈기 그의 주특기를 발휘해서 찢는 게 주특기죠. 찢겨져 갖고 해체되고야 말 것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완전히 붕괴되고요. 이재명의 입맛에 맞게 못 꼴리는 대로 네. 자신의 권력 행사에 맞게끔 기존의 모든 법령을 개혁하고요. 온갖 악법을 제정을 해갖고 대한민국을 이재명의 왕국을 만들고 네. 전제정치, 독재정치를 일삼을 것은 뻔한 겁니다. 두 번째, 절대 다수의 의석수를 점유하고 있는 더불어 땡땡당의 의석수를 무기로 국민의 이익과 상반되는 그가 상전으로 모시는 네. 누굴까요?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진핑 황제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조선족들의 행복 증진을 위한 온갖 정책을 시행을 할 거예요. 세금 도둑질 해갖고 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들한테 퍼줄 거다 이거예요. 뭔지 아시죠? 예? 네.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작은 중국을 건설할 겁니다. 네. 차이나타운을 넘어서 네. 작은 중국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가 평소부터 지니고 있는 사회주의 사상으로 인해 갖고 인기영합주의, 즉 포퓰리즘에 입각한 경제정책의 시행으로 인해서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과 자산가 계층의 생산공장과 자본을 탈조선할 거예요. 한국을 떠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외로 이주할 것입니다. 네. 적당한 토지공개념을 넘어갔고 지금도 토지공개념 정책은 시행이 되고 있어요. 현실에서도. 왜?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그걸 넘어서 공산주의식 전국민 토지 배당과 재벌 해체와 대기업 국유화 정책과 기본소득제의 시행, 전국민의 무상으로 퍼주기 등으로 국가 재정은 결국 파탄이 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그 고든창 박사라고 들어보셨죠? 네. 고든창이 주장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를 향해서 몰락의 수순을 밟아갈 것입니다. 기업들은요, 민주노총과 이재명을 피해가지고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며, 네. 세금을 낼 자산가 계층도 해외로 이민을 갈 거예요. 네. 그러면 국내엔 뭐만 남는지 아십니까? 국가에서 퍼주는 것에 익숙한 가난한 국민과, 가난한 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퍼주는 것에 익숙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무상복지의 혜택을 받으러 입국하는 중국인들로 북새통을 이룰 거다 이겁니다. 코리안 드림이죠. 아우 한국 가면 그 나라 세금 가지고 우리 퍼준대. 네 번째, 이재명이 집권한다면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 분립은 송두리째 붕괴될 것이며 네. 입법부와 사법부를 한 손에 움켜쥐고서 행정부를 그 아래 존속시킨 후에 헌법 개정을 감행을 해갖고 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망가뜨리고요. 헌법의 명문으로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됐어요. 네. 예? 그 이후 약 80년간 예? 유지되어 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는 이재명 시대에는 종말을 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네. 이재명이 집권한다면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돈으로 법원도 매수하고 을사팔적도 매수할 수 있는데 네. 돈 맛을 봤잖아요. 돈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네. 집권당의 당대표가 돼갖고 당권을 거머쥐는 데서도 아주 뭐 돈의 힘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런 경험으로 미루어갖고 돈으로 대한민국의 사법부까지도 한 손에 움켜진 경험으로 인해서 돈이면 권력도 마음대로 움켜쥐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금권 정치를 할 겁니다. 네. 금권. 돈을 말하는 겁니다. 예? 네. 돈이 권력을 낳는다. 예? 그 뜻이에요. 그로 수반되는 온갖 비리가 또 있겠죠. 그렇게 되면. 네. 그걸 감추기 위해서 영구 집권을 획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명목상으로 또 퇴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퇴임 이후에도 뒷전에서 상황으로 군림하면서 수렴청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극 보면 뒤에서 이렇게 발치고 앉아가지고 네, 예,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수렴청정까지도 할 거예요. 다섯 번째,
삐뚤어진 국가안보관입니다. 평소 그가 지닌 반미주의적 성향과 미군을 점령군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는 예, 그릇된 그런 사고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평소의 언행과 2017년 3월 6일 중국의 관영 CCTV하고 인터뷰 도중에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는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그때 그렇게 발언을 했다 이겁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의 철수가 이루어지고 한미관계는 급속도로 냉각이 돼갖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거예요. 최근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간국가로 지정한 것은 종중의 이재명과 더불어 땡땡당의 반미적 자세와 친중을 넘은 종중의 자세에 대한 심한 우려에서 비롯된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가 행해지고 대만과 만약에 중국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이가 누구 편 들을까요? 중화인민공화국 시진핑 편 들겠죠. 네, 중국. 예,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성향상 한국이 전쟁에 휩쓸릴 수 있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무기체계는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미국형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군사원조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방위산업은 육성했지만 미국형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또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기체계도 엉망이 되겠죠?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야기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한 말씀 드릴게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그 6월에 있었던 제2연평해전으로 6명의 우리 해군 병사가 순직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연결식에 불참을 했어요. 왜? 북한 눈치 보느라고. 그리고 지난 2010년 3월에 북한의 그 천안함 폭침이 있었죠. 그 당시 민주당은 2년 동안 북한의 폭침설을 부인을 했어요. 실로 심각하게 왜곡된 그쪽 동네 사람들의 그릇된 안보의식 아니겠습니까? 여섯 번째, 이재명과 민주당은 검찰청을요 공소청으로 만든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권력을 견제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애버리고 이재명이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의도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을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고 싶어서 환장한 거예요. 엉터리 공수처로도 모자라갖고 이번에는 또 검찰을 쪼개고 그의 주특기를 발휘해서 갈기 찢어놓겠다는 것이죠. 찢는 것이 주특기인 국민도련님 여배우와 무상연애한 것도 그것도 자신의 주특기잖아요. 근데 그 주특기를 살려갖고 대한민국을 찢고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고 무상복지 무상을 좋아하니까 무상연애 그것도 무상 아닙니까? 예? 무상복지를 주장하면서 국민을 현혹시킨다 이겁니다. 자, 이재명 씨의 공약을 볼게요. 종전선언을 할 것이고 주한미군 철수를 할 것이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주장할 것이고 북한식 흡수통일, 재벌 해체, 교회 해체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의 그 종중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2024년 11월 20일 날 한미일 정상회담엔 침묵을 하고 한중 정상회담에는 화답을 했어요. 그리고 2024년 3월 22일 날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중국에 왜 찝쩍거리냐? 그냥 쎄쎄하면 되지. 그런 얘기를 했고 2023년 6월 8일 날은 싱하이밍 대사가 중국 시장에 순응하라 내정 간섭 발언을 했는데 네 하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 다음에 2017년 3월 6일 날 CCTV와의 인터뷰 도중에는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몽에 빠진 그러니까 그 문재인의 뒤를 이어서 아주 종중의 자세죠. 대한중국 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이재명 씨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다 좋아요. 뭐 근데 옛날에 검사 사칭해서 전과 기록이 있죠. 근데 왜 요즘은 대통령 사칭하고 다녀요? 그리고 전과 사범으로다가 전과를 기록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 중대 여러 가지 대장동 게이트, 그 다음에 백현동 게이트 여러 가지 중대 범죄로 기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날뛰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아무리 대통령 당선이 돼갖고 자신이 그 지금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똥줄이 탄다고 해도요. 어떻게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을 10개월로 줄이겠다고 공약을 내세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주 그냥 적가 통일되자고 레드카펫 깔아주죠. 이재명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감사합니다.